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시스코 머라키로 완성하세요 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시스코 머라키가 제시하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구축 방안은 무엇인지 알려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스코 코리아 이승노 이사님, 아이센트 오영찬 수석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코리아에서 클라우드 관리 IT 솔루션인 시스코 머라키의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테크니컬 솔루션 아키텍트 이승노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센트에서 시스코 머라키, 웹엑스, 엄브렐라와 같은 클라우드 솔루션의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오영찬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 정도의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발표가 진행된 후에 선별해서 발표자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또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기사님 시작해 주시죠. 오늘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시스코 머라키로 완성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발표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관리 IT, 시스코 머라키 소개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언제 어디서나 세시라는 개념으로 구현하는 업무 보안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추가로 클라우드 관리 스마트 카메라 및 센서를 통해서 IoT 기반의 업무 환경 적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Q&A 세션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업무하시는 상황이 여기 보시는 화면과 거의 유사하실 텐데요. 항상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셔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재택근무도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업무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T 또 패실리티를 관리하시는 분들, CIO, CEO 분들이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으실 거고요. 저희가 직원분들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시스코 글로벌 직원 7만 명에 대해서 한번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팬데믹 이전에 재택근무 의무화 이전의 업무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무실에 3일 또는 그 이하로 출근하신 비율이 한 48%, 그리고 사무실에 4일 또는 그 이상 출근하신 비율이 52%, 약 5대5 정도의 비율이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해외 같은 경우는 아직 사무실 복귀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복귀를 허용할 경우 근무지를 어디를 선호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사무실에 3일 또는 그 이하로 출근하겠다는 비율이 91%, 완전히 변했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그 업무하는 방식이 이미 익숙해지신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물리적인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아직도 약간 두려우시고 약간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서베이를 결과를 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환경 및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모든 직원분들에게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 스마트한 업무 공간을 구축을 하고 그 위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서 하이브리드 업무 인력, 또 재택 이동 업무 인력을 잘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다. 아주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IT 및 보안이나 물리적인 업무 환경 전반에 대해서 이제 가식성 확보라든지 즉각적인 조치를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아마 영상회의, 아마 사회자분도 뭐 줌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실 텐데 뭐 여러 가지 영상이나 저희 시스코 웹엑스도 있고요. 이런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의 뭐 솔루션이나 이런 주요 앱에 대해서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게 되면은 이런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가 필요하고요. 또 재택 및 사무실 등 업무 위치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일괄적인 접속 및 권한 정책 관리가 필요하고, 또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되면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정확하게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근무자에 대해서 기존의 사무실에서 출근하셨던 분들 이상의 효율적인 IT를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고민 사항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스코 머라키라는 솔루션이고요. 아주 단순하고 쉽게 관리 가능한 네트워크 IT 환경을 지원하고 또 간단한 설정으로 강력한 보안 접속 환경을 지원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인텔리전트한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 운영 패턴, 또 지속적인 네트워크 품질 향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저희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동영상을 좀 틀어드렸는데 아마 워크심플이라는 내용으로 보셨을 거고요. 저희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특히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클라우드 관리 기반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통합 모니터링 및 운영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무선이라든지 유선, 또 보안 VPN, SDN 구성, 또 모바일 단말에 대한 관리, 또 앱 성능에 대한 관리, 스마트 카메라를 이용한 물리적인 보안, 또 모바일 접속이나 IoT까지 한 번에 통합 관리하고 제어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이미 시스코 머라키 솔루션은 업계 최고의 신뢰성이 검증된 솔루션이고요. 국내외 많은 고객 쪽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전 세계 60만 곳 이상의 고객사, 또 920만 대 이상의 머라키 장비가 운영 중이고, 월간 API, 서드파티나 아니면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한 API 콜이 2조 이상 발생을 하고요. 하루당 접속하는 사용자 단말 수가 1억 1,500만 대 이상 됩니다. 그만큼 업계 신뢰성이 입증된 업계 최고의 클라우드 기반 IT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이 시스코 머라키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일괄적인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세시 구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근무자에 대한 엔드포인트 보안을 위한 MDM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oT 기반 관리 및 보안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카메라, 스마트 센서 구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언제 어디서나 세시로 구현하는 업무 보안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기존 업무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자원들이 대부분 데이터 센터 또는 본사에서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중심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사나 데이터 센터로의 접속 보안 및 최적화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장비는 대부분 지점 또는 데이터 센터 또는 본사에서 구현이 됐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긴 하셨습니다만 중요성이 낮은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객사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릴 수는 있지만 내부 트래픽이 한 80%, 인터넷 트래픽이 20% 정도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업무 패턴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데이터 중심 아키텍처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최근에 SaaS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이 내부 트래픽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객사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부 트래픽이 약 20%, 인터넷 트래픽 80% 아예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용자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품질도 나빠질 수가 있고 보안에 대한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기 위한 업계 최근의 기술 트렌드가 SASE 또는 SASE, 제가 발음이 조금 안 좋은데 여러 가지 발음할 수가 있는데 Secure Access Service Edge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개념을 설명드리면 어떤 사용자든 어디에서 접속을 하든 회사의 클라우드가 됐던 아니면 내부 데이터 센터가 됐던 들어오는 인터넷이든 내부망이든 경로에 상관없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팝을 통해서 보안을 제공하겠다는 개념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그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도 또 앞으로도 필수 구성 요소가 될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코 머라키가 SASE 기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차별성을 잇고 제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머신러닝 기반의 고급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SASE 플랫폼 전반에 대해서 쉽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가시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동 VPN 기반 원격 성능 측정을 제공하고 앱이라든지 WAN이라든지 VIP 헬스에 대한 성능 측정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머라키 장비가 기본적으로 SDN 장비이기 때문에 사이트 오토 VPN이라든지 퍼블릭 클라우드의 연동이라든지 또 성능 기반 경로 선택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경로로 스마트하게 찾아서 전송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보안 기능
관련해서도 시스코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보안 날리지 베이스인 시스코 텔레스와 연동을 해서 보안 위협을 빨리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있고요. 시스코 엄브렐라 클라우드 보안 기반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을 제공할 수가 있고, 아까 보셨던 대시보드를 통해서 통합 보안 관제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시 지원을 위해서 시스코 머라키가 제공하는 보안 및 SDN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MX라는 제품이 있고요. 재택근무 환경부터 소규모 환경부터 데이터 센터나 본사처럼 아주 규모가 큰 환경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2개의 웬 포트, 또 웬 또는 백업용 3G, 4G, LTE를 일부 모델에서 지원을 하고요. 또 LTE 내장 모뎀 지원 모델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중화 모드라든지 자동 페이로버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PoE나 PoE 플러스 옵션을 제공하는 제품을 제공해서 IP폰이라든지 아니면 무선 AP나 CCTV 카메라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 이제 두 가지가 생겼는데요. 기존과 같이 이 MX 플랫폼 위에서 하드웨어 위에서 엔터프라이즈 파이어월이나 IDS, IPS, 컨텐츠 필터링 또는 어드밴스 마레어 프로텍션 같은 기능들을 올려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장소에서 접속하시는 직원분들의 트래픽을 제어하시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스코 엄브렐라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세시 기반의 보안 정책을 적용하실 수도 있고, 두 가지를 같이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텔러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보안 날리지 베이스를 통해서 양쪽에 대한 정책을 파악하고 보안 위협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지원을 드리고요. 실제 구축은 이렇게 하드웨어 장비를 하나, 지점이든 센터든 하나 MX 장비를 구현을 하시고요. 터널을 뚫어서 트래픽을 일부 또는 전체를 저희 시스코 엄브렐라 세시 데이터 센터 쪽에 전송을 하고, 여기에서 DNS 기반의 보안 또는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파이어월 정책, 아니면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앱에 대한 어떤 보안이나 데이터 보안, 보통 캐스비 또는 DL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위협에 대한 정보를 텔러스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리모트 액세스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요. 기존에 시스코가 가지고 있었던 시큐어 X와 같은 여러 가지 시큐리티 플랫폼과의 연동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데모로서 좀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간단한 데모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저희 MX 장비에서 지금 대시보드에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트 VPN 터널을 하나 뚫어서 세시 터널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을 만들고, 저희는 이미 엄브렐라 프로파일이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설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선택만 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고, IP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센터 IP를 적어주시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제가 이제 데모를 위해서 AP 하나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워라키 AP를 워라키 MX 보안 장비 밑에 연결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 아이패드 하나가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워라키 대시보드의 특징인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지금 워라키 무선 AP에 연결돼서 워라키 MX 장비에 연결돼서 지금 세시 터널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HTTPS 기반의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오영찬 수석 부장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 주시겠지만, 이 MDM 기능도 시스코 대시보드, 워라키 대시보드에서 바로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MDM 기반의 인증서가 배포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 상태에서 시스코 엄브렐라 데이터 센터 쪽 대시보드를 보시면 이렇게 터널이 잘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보안 정책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클라우드 기반으로 방화벽 정책, 파이어월 정책을 한번 내려볼 거고요. 저희가 Deny DNS라는 룰을 정해서 이렇게 정책을 하나 만들고요. 구글 DNS 세컨더리 DNS 8.8.44에 대해서 블록을 차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룰을 설정을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는 아이패드를 실행시켜서 저희가 이제 핑을 통해서, 핑 유틸리티 앱을 통해서 커넥티비티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우선 구글의 메인 DNS 8.8.8.8로 핑을 한번 시도를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지금 커넥티비티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통신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8.8.44 구글의 세컨더리 DNS인데요. 이쪽으로 이제 핑을 쳐보면은 통신을 체크를 해보면은
커넥티비티가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 방화벽이 이 차단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 뭐 기본적인 방화벽 차단들 외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세부적인 설정을 또 보여드릴 텐데, 웹 기반의 프록시 정책, 그다음에 DNS 기반의 폴리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SNS 많이 사용하실 텐데 SNS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차단하는 기능을 이제 룰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에서 브라우저를 열어서 우선 인터넷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보고요. 인터넷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페이스북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쪽에 접속을 시도하면은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차단 사이트에 이 사이트는 컨텐츠 필터링으로 차단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뭐 일반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제가 트라이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HTTPS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아까 인증서 때문에 보안을 적용해서 같이 차단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가 적용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시스코 직원인데 시스코 사이트는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시스코 사이트로 접속을 시도를 해보면은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화이트리스트 처리가 예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이 터널 트래픽이 클라우드로 가게 되지만 접속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데모를 좀 보여드릴 텐데, 저희 DLP, 데이터 로스 프로텍션 정책을 통한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페이스트빈이라는 사이트에 개인 민감 정보, 예를 들어서 뭐 크레딧 카드 정보라든지 아니면 패스포드 정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올려보려고 시도를 할 텐데, 왼쪽에 이제 클라우드 엄브렐라 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룰 설정을 해서 이런 그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 제가 크레딧 카드 룰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PII 정보에 대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업로드를 못하도록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사이트에서 업로드를 시도를 해보면은 이렇게 DLP를 통해서 업로드 시도가 차단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센트의 오영찬입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전 사회자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자님, 내일부터 재택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드리는 노트북을 가지고 댁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재택근무를 하실 때는 반드시 회사 VPN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VPN IP는 211.72.219.1, 포트는 5555번. 그리고 VPN 접속 이후엔 파일 서버에 접속하셔서 업무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네. 업무 시간에는 업무와 관련된 사이트 이외에는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재택근무가 어떻게 편하실까요? 아니요, 너무 불편하겠는데요? 아니, 까다롭기도 하고, 제가 또 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보통은 이렇게 진행이 되진 않죠. 저와 같은 IT 담당자가 사회자님께 노트북을 드리면서 재택근무를 하라고 전부 세팅을 끝난 후에 재택근무를 말씀을 드리겠죠.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재택근무를 해야 될 사용자가 저희 회사에 100명이라면 저 같은 IT 담당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 퇴근 못 하시죠? 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머라키 MDM과 함께하는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MDM이 무엇인지, 그리고 머라키 MDM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머라키 MDM을 사용하여 엔드포인트 보안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타이틀을 보시면 MDM이란이라고 했는데요. 광의적인 표현으로는 MDM이란 말보다는 EMM,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란 표현이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이 EMM 솔루션은 모바일 기기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MDM, 모바일 기기에 배포되는 콘텐츠를 관리하는 MCM,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MAM, 마지막으로 모바일 기기의 포괄적인 정책을 관리하는 MIM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MM이 정확한 용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MDM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후로는 MDM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MDM이 필요하고 그리고 왜 지금 MDM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의 보안그룹 발표에 따르면 약 60%의 인력이 하이브리드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지속적인 증가로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태블릿, 전화기와 같은 개인용 단말까지 업무가 사용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근무자 사용 단말의 보안 요구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죠. 게다가 IT 관리자의 새로운 운영 방안까지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바일 기기의 보안과 관리를 MDM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인 기기 보안을 통해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위치와 상관없는 기기 관리로 어디에서나 업무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효율성 증가로 오펙스 감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스코의 발표에 따르면 약 56%의 MDM 고객이 10% 이상의 오펙스 감소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시스코의 MDM 솔루션입니다. 시스코의 MDM 솔루션 이름은 머라키 시스템스 매니저, 줄여서 머라키 SM이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간략히 저희가 데모를 띄워놨습니다. 시스코의 머라키 SM은 강력하고 편리한 클라우드 MDM 솔루션입니다. 앞에 첫 페이지에 소개해드렸던 EMM의 모든 기능을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그리고 기능별 추가의 라이센스 구매 없이 간단하게 클라우드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 MDM 솔루션과는 다르게 맥OS, iOS와 같은 애플 기기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크롬 OS까지 거의 모든 모바일 기기에 MDM 연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머라키 SM은 애플의 DEP와 VPP 연동으로 MDM 사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의 DEP는 현재는 ABM 또는 ASM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ABM, ASM 연동으로 단말 관리의 효용성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초 단말 설정부터 MDM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고 MDM 프로파일 삭제 방지로 모바일 기기의 완전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볼륨 퍼체이스 프로그램인 애플 VPP 사용으로 앱 관리 효용성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 계정을 통한 앱 벌크 구매가 가능하고 기기별 또는 유저별 설치 가능한 앱을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라키 SM을 이용한 기기 준비 과정을 데모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맥과 아이패드는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DEP를 사용하여 제로터치 프로비저닝 기기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와 안드로이드 단말은 관리자의 최소한의 MDM 연동 후 기기를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단말의 그림인데요. 안드로이드 OS는 워크 프로파일이라는 BYOD 전용 MDM 연동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애플 또한 유저 인롤먼트라는 BYOD 전용의 MDM 솔루션도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이패드 화면을 보시면 처음 세팅된 아이패드인데요. 우선 아이패드 처음 세팅하실 때 보셨던 언어, 지역 선택 이후에 원격 관리라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원격 관리 화면 이후에 사용자는 아무런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관리자가 설정한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그리고 비업무용 어플리케이션 등 삭제 등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보시면 우선 최초 애플의 기본 앱이 설치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잠시 후가 되면 관리자가 설정한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이 자동 설치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시스코의 다양한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있고요. 비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은 삭제하거나 레이아웃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보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화면, 배경화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고 잠금화면 하단에는 관리용 곽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 나올 텐데요. 잠금화면 최하단에 글자가 좀 작습니다. 이 기기는 아이센트에서 관리하는 기기입니다. 분실된 장비를 스트가 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라고 해서 이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아이패드 화면입니다. 맨 왼쪽 위에 아이패드 로그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기기는 애플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플에 다양한 앱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추가로 머라키 SM은 센트리 VPN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VPN 설정도 자동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분이 고충을 겪었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능은 맥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맥 또한 DEP를 사용하여 제로터치 프로비저닝이 된 기기입니다. 사용자는 아무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스코 엔드포인트 커넥터 앱이 설치되어 있고
엔드포인트 커넥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의 설정 부분을 보시면 관리자가 설정한 iSent Secure VPN이라는 VPN 프로파일이 이미 배포가 돼 있고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VPN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머라키 SM은 네트워크 보안과 클라우드 보안을 통합 지원하는 유일한 MDM 솔루션입니다. 머라키의 네트워크 장비와 함께하여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어세스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의 데모에서 보셨던 센트리 와이파이, 센트리 VPN을 통해서 SM으로 자동 배포된 와이파이 VPN 설정을 사용자가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액세스 기능입니다. 이 기기는 MDM에 연동되어 있지 않은 장비입니다. 사전 MDM 설치 없이 머라키 AP에 이 기기가 접속될 때 자동으로 사용자가 MDM 셀프 온보딩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센트리 폴리시스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머라키 MDM에 연동된 단말이 머라키 네트워크 장비에 접속될 때 기기 타입, 사용자 계정, OS 버전, 보안 앱 설치 여부에 따라서 네트워크 액세스를 허용할지 또는 네트워크 액세스를 차단하거나 속도 제한을 할지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부분인데요. 시스코의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여 다양한 MDM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승우 이사님이 잠깐 소개드렸던 시스코 DNS 시큐리티, 세시인 엄브렐러, 그리고 시큐어 엔드포인트, 그리고 엔드포인트 다중인증 솔루션인 듀오가 있는데요. 인터넷 공격의 최우선 방어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엄브렐라 DNS 시큐리티는 사용자의 DNS 요청 중에 안전한 DNS 요청은 인터넷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DNS 요청은 바로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시스코 시큐어 엔드포인트는 사용자의 설정 없이 안티바이러스 백신을 대체하며 능동적인 엔드포인트 문제에 대한 디텍션 앤 리스폰스까지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듀오는 가장 쉽고 안전한 다단계 인증 솔루션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다중인증, 멀티팩터 인증 솔루션인데요. 관리 정책에 따라 유연한 사용자별 권한 설정이 가능하고 액세스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를 사용하여 싱글 사인온을 지원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통해 사내 네트워크에 바로 VPN 접속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합니다. 앞에 설정을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아이패드 화면인데요. 왼쪽 아래를 보시면 시스코 시큐리티 앱 하얀색 아이콘이 있고 그 오른쪽에 듀오 모바일이라는 시스코 이중인증 솔루션 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코 시큐리티 앱은 전 페이지에 엄브렐라와 시큐어 엔드포인트 앱이 통합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오른쪽 상태를 보시면 사용자는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엄브렐러로 보호됨, 클래어리티로 보호됨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단말의 보안을 유지하며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추가로 듀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하시던 맥이나 윈도우즈를 로그인 하실 때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 패스워드 뿐만이 아닌 듀오 다단계 인증 솔루션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로그인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듀오를 통해서 모바일 기기에서 인증 후 맥 기기가 로그인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머라키 SM과 함께 회사에서 머라키 네트워크 장비 더하기 MDM을 해서 안전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집에서는 시스코의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사용하여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하이브리드 워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사회자분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노트북을 드리면서 네. 이 MDM이 설정이 완료되어 있는 기기를 드리며 재택근무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잘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세요? 네, 너무 쉬운데요, 이러면? 다행입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이어서 클라우드 관리 스마트 카메라 및 센서 기반의 IoT 적용을 물리적 환경에서 구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픽을 좀 바꿔서 사실 지금까지는 IT 보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업무를 하시려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보안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최근과 같이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하이브리드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항상 사무실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재택도 하시고 어쩔 때는 이동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 패실리티 관리자분들에게는 데스크를 어떻게 운용을 할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팅룸 같은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사항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시간 정보도 중요하지만 또 일주 또는 한 달 동안의 어떤 점유율 정보를 보고 이 공간을 확장할지 줄일지 어떤 뭐 이동 배치를 할지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데이터들을 예전엔 다 수동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이 또 확인하시려면 또 사무실에 나가셔야 되니까 또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머라키의 스마트 카메라인 MV 카메라를 이용해서 오피스 공간 점유율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시죠? 네. 뭐 데스크를 사용하고 있는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오른쪽에 보시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API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요. 뭐 오피스 공간 점유율에 대한 실시간 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기간 동안의 이력 정보들, 또 아니면 특정 에어리아, 특정한 데스크 또는 특정한 미팅룸에 대해서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 달 동안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뭐 100마디 드리는 것보다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이게 이제 저희 데모인데요.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저 위에 사무실 위에 설치를 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AI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현재 그 지정되어 있는 데스크에 지금 직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용한지 아니면은 사용 중인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이나 애플리케이션 쪽에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력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데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데모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머라키 MV 카메라의 특성을 잘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왼쪽에 보시는 자유로운 설치나 좀 경제적으로 좀 저렴한 카메라부터 아주 다용도의 MV22나 MV72 시리즈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 카메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존 스마트 카메라와 가장 큰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저장 장치를 왼쪽에 보시는 제 이제 MV2만 빼놓고는 SSD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마 스토어라든지 아니면은 사무실 공간에서 CCTV 카메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VMS, MVR, 그럼 별도의 저장 스토리지, 또 매트릭스라고 해서 화면을 관리하시는 솔루션을 구매를 하셨어야 되는데 머라키는 카메라만 있으시면 됩니다. 카메라와 대시보드는 다 구현이 가능하시고 또 아까 보셨던 애널리틱 기능들이 카메라 안에 또 저희 데이터 센터의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특히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 애널리틱 기능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 대한 관리는 지금까지 아까 계속 보셨던 동일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설치하시고 제어하시고 영상 관리도 가능하시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 영상 관리를 하시거나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머라키 대시보드가 IT 관리하시는 분, 저 같은 사람한테는 편한데 이렇게 영상 관리하시는 분한테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머라키 비전 포탈이라고 아예 영상 관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UI 대시보드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운영하셔도 되고 또 특정 시설 관리를 하셔야 되는 영상 관리 관제 담당자 분들은 머라키 비전 포탈을 이용하시면 쉽게 기존과 동일하게 관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물리적 공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머라키 센서, IoT 센서 MT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온도, 습도, 사무실 아니면 또 다른 업무 공간에 온도, 습도를 센싱하기 위한 MT10 센서, 또 냉동 스토리지 마이너스 40에서 50도 정도의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MT11 센서, 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이 탐지하고 알렛을 보내줄 수 있는 MT12 센서, 또 문이 열리고 닫히는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MT20 센서가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고 올해 또는 내년에 계속해서 이 MT 센서하고는 추가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MT 센서는 AA 건전지로 5년 동안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는 기술로 통신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인터넷 연결이 끊겨도 최대 5일 동안 센서 자체에서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고
SMS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나 아니면 웹훅이라는 REST API 기반의 알락 옵션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MV 스마트 카메라 또는 저희 머라키의 MR AP를 통해서 자동으로 그냥 설치만 하시면은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BA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참고로 MR 무선 AP 또는 MV 스마트 카메라 하나에 MT 센서를 32개까지 붙일 수가 있고요. 이 정보 수집된 센서 정보들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머라키 대시보드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센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MT20 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출입문 또는 전산실의 어떤 렉에 대한 문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쓰시는 게 지점 같은 경우에는 렉 장비가 좀 작고 IT 관리자가 따로 없으시니까 이걸 리모트에서 번큐에서 관리하시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도 있고 메신저, 서드파티 메신저나 아니면 시스코의 메신저, 시스코 웹엑스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저희 스마트 카메라, MV 카메라 연동해서 발생한 사진을 캡처해서 이렇게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MT11 센서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어떤 냉동고에 마이너스 40도에 보관해야 되는 자재들을 혹시 온도 변화가 있는지 체크하실 수가 있고 최근에는 물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콜드체인 쪽의 관리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MV 스마트 카메라 또 MT 센서를 어떻게 고객분들이 활용하시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이제 스마트한 공간 관리를 사용하시는 이제 고객님인데요. 제가 고객 이름은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예. 그 사무실 환경이나 점유 현황에 대해서 이 MV 카메라 MT 센서 설치를 하셔서 모니터링 항상 하시고 최적화를 운영하고 계신지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방문객들이나 직원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업무 공간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축을 하셨고요. 또 저희가 말씀드린 자동화라든지 실시간 알람 기능을 통해서 업무 공간들이 지금 최적화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운영 중단이 됐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사례를 설명드리면은 미국의 고객사신데 팬데믹 이후에 직원분들이 항상 계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교대로 있으시고 가끔 비워놓는 경우가 계셨는데요. 하필이면 안 계실 때, 직원분들이 안 계실 때 항공항습기가 고장이 나서 자재가 이 온도에 민감한 자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약 수십억의 피해를 볼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MT 센서와 MV 스마트 카메라 설치하셔서 사전에 발견하셔서 손실 없이 해결하실 수가 있었고요. 저희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셔서 감사하다고까지 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쓰시는 케이스인데 데이터 센터 또는 소규모 전사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점의 렉실에 장비에 MT 센서, 온도 습도라든지 도 개폐 여부라든지 아니면 누수에 대한 탐지를 하시는 거고요. 아까 케이스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사전 예방에 도움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환경 표준을 준수하셔야 되고 항상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약 탄소 배출량은 20%, 50% 사회적으로도 아주 좋은 기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고요. 이것도 실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국내 사례인데 저희 그 대학교 고객사신데 서버하고 스토리지를 엄청나게 구매하시고 MT 센서는 사실 소량은 구매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MT 센서를 사용해 보시고 너무 설치가 편하고 쉽게 대시보드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자기가 설치한 장비 중에 MT가 제일 좋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경우가 있어서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사례 중에 또 콜드 스토리지 모니터링. 요즘 그 팬데믹 이후에 물류센터 쪽에 엄청나게 택배도 많아지고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이 냉동 보관 자재에 대해서 어떤 규정 또 식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고요. 또 다른 예로는 이미 냉동 관리 시스템을 쓰고 계시지만 이게 노후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MT 센서를 설치해서 이 노후화된 장비들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케이스가 있고요. 국내나 해외에서 MT11 센서는 사실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머라키는 사실 데모를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데모를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MT20 센서를 시스코 사무실에 그 고객 브리핑 센터 EBR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설치를 했고요. 지금 대시보드에서 MT20 센서에 지금 문이 클로즈드라고 지금 닫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는데 무선 AP 또는 카메라에 지금 자동으로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프로파일을 하나 설정을 해서 문이 열렸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어가 오픈됐을 때 뭐 이메일이나 SMS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지만 저희 웹훅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라인 메신저 또 시스코 웹엑스 메신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MV 카메라도 설치가 되어 있는 환경이라서 지금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이 좀 작아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이 닫혀 있습니다. 현재 문이 닫혀 있는 상태고요. 라인 메신저에도 지금 문이 그 화면에 똑같이 나오고 문이 닫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문을 저는 현재 여기 있습니다. 이건 사전 녹화된 영상이긴 합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열게 되면은 자동으로 탐지를 해서 MC 센서가 이벤트를 탐지해서 MV 카메라와 연동을 통해서 이제 사진을 캡처하게 되고 문이 열렸다는 이벤트를 보여드리게 되고 라인과 저희 시스코 웹엑스 메시지에서 동시에 나오게 되고요. 보신 것처럼 문이 열린 부분을 제가 맞습니다. 문이 열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서 들어가셔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센서가 이미 그 알람 메시지가 열렸다고 보여드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센서 화면에서 이렇게 문이 열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 동안 22번 문이 열린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형태로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그 MV 카메라를 통해서 그 물리적인 환경,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세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요약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은, 먼저 그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스코 머라키라는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부 세션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직원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시더라도 CC 기반의 클라우드 보안을 통해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오영찬 수석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셔서 모바일 단말에 대해서 저희 시스코 머라키의 MDM 솔루션을 통해서 엔드포인트 단말도 완벽하게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제가 MV 스마트 카메라 또 MT 스마트 센서를 통해서 IoT 환경을 통해서 IT 보안뿐만 아니라 물리적 그 환경도 모니터링 하시고 관제하실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운영하시는데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시스코 머라키 플랫폼으로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셨으면 하고요. 또 오늘 이 세션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쉽게 구축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뭐 급변하는 근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필요한 정보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오늘 발표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발표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가운데 몇 개를 선별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이제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도입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 시에 가장 적합한 분야는 어디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예. 네. 머라키가 처음에 한국에 소개됐을 때는 그 지점이 많은 원격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쓰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특정 분야를 따로 말씀드리기가 뭐 한 게 대기업, 또 학교, 병원, 공공기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쓰고 계셔서요. 뭐 제가 뭐 어떤 특정한 뭐 버티컬에서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대신에 뭐 제일 좋은 거는 IT 인력이 좀 많지 않으시고 또 즉각적으로 원격에서 이런 지원이나 모니터링이 필요하신 분야에 적용하시는 게 가장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설명 들으면서 어느 분야에나 모두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쓸까요?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기업의 네트워크 회선에 AP 스위치 허브 보안 장비를 물리적으로 연결을 해놓고 해당 디바이스들의 고유 번호를 머라키 클라우드 사이트에 등록만 하면 전산 관리자는 웹을 통해서 모든 네트워크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계속 말씀하셨던 자, 한번 얘기해 실제 주시죠. 그 시스코 머라키 제품이 아닌 AP 스위치 허브 보안 장비들을 물리적으로 연결을 하더라도 네. 머라키 대시보드 상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머라키의 장비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코의 CDP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시스코의 CD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그 머라키 장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네트워크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시스코의 머라키 제품이 아닌 다른 시스코의 제품이라고 하면 요 시스코 장비의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 타 회사의 제품은 조금 저희가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기존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요성이 낮은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건데요. 이 멀티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이를 극복한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도 며칠 전에 고객사를 방문을 했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시는 거는 다 고민을 하시는데 회사 정책상 클라우드 그 서비스를 쓰기가 좀 어려우신 고객사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폐쇄망으로 운영이 되시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중요 트래픽에 대해서는 서비스는 클라우드로 사용 못하는 회사 정책이 있으시고요. 또 금융권이나 아무래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또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물론 요새는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는 좀 제한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사실 이렇게 기존 아까 저희 발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이터 센터 구조로는 소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상황이 지금 전체를 변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에 적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 멀티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뭐 저희 오늘 소개드린 플랫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앱들이 화상회의나 아니면 업무 앱들이 지금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 모든 고객분들이 지금 도입을 하시거나 앞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시스코 머라키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준비하시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자,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시스코 코리아만의 차별화된 특장점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시스코 코리아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저희가 이 클라우드 관리 IT라는 부분을 전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고 처음에만 하더라도 이제 클라우드 관리 IT에 대해서 좀 생소하셨을 때는 저희 이제 소개해 드리면 약간 뭐 이게 진짜로 동작하느냐 여러 가지 뭐 제한사항이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은 타사 제품도 사실 클라우드 관리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장을 만들고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쌓인 노하우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시면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SLA를 보장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개런티를 하고 다른 회사들은 사실은 SLA 그 네트워크 쪽 벤더들에서는 없고요. 그리고 제품군도 아까 저희가 뭐 단순한 무선이나 유선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스마트 카메라, 스마트 센서처럼 다른 벤더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클라우드 관리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은 고객사에서 이미 안정적으로 쓰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차별성을 좀 보여드리는 단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을 또 한번 볼게요. 무선랜 전문 인력이 없어도 도입 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군데가 약 전국에 200여 개의 지점이 있는 고객사가 있는데요. 아예 IT 담당 인력이 없습니다. 머라키를 사용하면서 200여 개의 지점을 관리 및 뭐 감독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특정 지점에 문제가 생긴다면 설정하는 경우에 알람이 뜨거나 아니면 저기 보시지 못했는데 대시보드를 해서 NMS 페이지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NMS 솔루션 없이 머라키를 사용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각 감지하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만약에 장비가 오프라인이 됐다라고 하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관리 인력이 가서 장비를 다시 켜거나 조치를 해야 됐어야 됐는데, 머라키 장비는 장비가 오프라인이 돼 있는 상태에도 가장 오프라인이 되기 바로 직전의 상태의 내용이 전부 클라우드에 로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직접 담당자가, IT 관리자가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원격에서 지원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질문 볼게요. 질문이 좀 많아서.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 카메라 영상 데이터는 저장 시에 암호화 되는지, 그리고 카메라 한 대당 기본 세팅에서 영상 파일 보관 기간이
얼마까지 제공이 되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아, 예. 우선 카메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선은 저희 MV 카메라는 뭐 스토리지나 아니면 클라우드 통해서 영상이 전송될 때 양쪽에 대해서 다 암호화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분실이 돼도 그 SSD 하드디스크를 띄워서 영상을 다시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고요. 또 카메라 하나당 저장하는 영상 기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카메라 종류에서 따라 좀 틀린데, 뭐 512기가를 지원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뭐 90이나 120일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모션 베이스 리텐션이라고 그래서 동작이 있을 때만 저장하는 기능을 또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장 그 공간은 기간은 거의 뭐 무한대로 보시면 되고요. 또 클라우드 아카이브 옵션을 통해서 영상을 또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초중고등학교, 그 학교에도 무선랜 구축 사례가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학교에. 아까 학교는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초중고. 제가 말씀. 초중고는 예, 초중고는 뭐, 그러니까 무슨 이게 이제 해외 사례, 국내 사례 또 여러 가지 나눠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버라키 구축이 많이 돼 있고요.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교육청 단위로 사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뭐 국내 솔루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시스코의 솔루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소규모 규모의 학교에서 머라키 무선랜을 쓰시는 사례도 있으시고요. 또 가장 저희 쪽에 그 레퍼런스 중에 가장 많은 레퍼런스가 외국계 학교, 국제학교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에 있는 학교라든지 뭐 인천이나 송도나 뭐 이런 쪽에서 약간의 MDM 솔루션과 같이 대부분 외국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애플 디바이스를 많이 쓰시니까 같이 연동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형태로 상당히 많은 구축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그 사례가 소개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세미나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신 내용에 대한 답글은 또 따로 관리자, 담당자께서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세미나 동안 그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주신 담당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후에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진행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예. 네. 오늘 뭐 장시간 이렇게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많은 부분을 딜리버리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장비에 대한 어떤 시연을 좀 필요로 하시는 경우에는 저나 오영찬 수석 부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 일정을 마련해서 1대1 상담, 또 자세한 설명, 또 데모나 POC를 준비해서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석 부장님. 네. 저도 많은 부분을 준비하긴 했는데 긴장을 한 탓인지 몇 부분 빠뜨린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 머라키 장비를 저희가 항상 소개해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데모입니다. 고객분께 데모 설치를 하고 고객분들이 직접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장비를 경험을 해보신다면 이 장비가 정말 좋은 장비구나, 쓰고 싶은 장비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전에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스코나 저희 아이센트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항상 저희 데모 무상입니다. 데모는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니 언제든 요청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늘 발표하시느라 그리고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